혹시 남들보다 나를 더 세게 몰아붙이고 있진 않나요? 왜 남이 실수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될까요?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이 정도도 못해?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지고 가장 냉정한 사람이 되는지 그 심리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왜 또 그래? 이 정도도 못해?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남들에게는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냉정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성격 문제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완벽주의야. 나는 좀 예민해. 라고 정리해버리기에는 이 엄격함은 꽤 오래됐고 꽤 집요합니다. 어쩌면 이건 성격이 아니라 한때 나를 지켜줬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던 경험이라든가 실수하면 부끄럽거나 혼나거나 사랑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함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엄격함은 통제입니다. 세상은 통제하기 어렵죠.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요.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나만큼은 내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더해, 멈추지 마, 느슨해지면 끝장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재촉하곤 합니다. 그래서 엄격함은 게으름의 반대가 아니라 불안의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이 클수록 자기 통제는 더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점점 성과로만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수는 부족함하고 같아지고요. 부족함은 가치 없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가치 없음은 버려질 위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작은 실수가 존재 전체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유난히 크게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아서라기보다 존재가 안전하다는 감각이 약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몸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망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숨 쉴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엄격함이 분명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 방식으로만 가야 할까요? 혹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실수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 그동안 잘해왔잖아. 이런 말을 나에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엄격함을 완전히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목소리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방식인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생존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엄격함은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다만 오래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방식 없이도 살아갈 만큼 자라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하면 돼.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상식적인 중독의 파민이었습니다.